자, 저와 함께 8강까지 그 열처리 수업을 함께 동행해 준 여러분과 함께 다시 9강 열처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 수업에서도 그 열처리 중에서 풀림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뭐냐면은 풀림이 아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연화 풀림, 연화 풀림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화 풀림 말뜻 그대로 부드럽게 해준다. softening annealing입니다. 그래서 연화 풀림은 조직이 주로 풀림은 담금질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경도는 높지만은 이게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충격에 깨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 것이 연화 풀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연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연화가 주 목적입니다. 연화. 그래서 연화 풀림 이걸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노에 이제 전기 스위치를 공급하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승온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약간 온도가 이제 거의 오스테나이트 구역이 됩니다. A1이 723도니까 723도를 넘으면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되는데 요거는 700 내지 750도씨까지 노의 온도를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놓고 열처리 제품을 이 노 안에 넣고 여기에서 이제 항온 유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두께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이렇게 온도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열처리를 합니다. 이게 항온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면 요것도 이제 논행합니다. 연화풀림도 노에서 냉각하는데 노에서 냉각하는 건 주로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은 시간당 20도씩 내려간다. 굉장히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600 내지 650도씨에서 또 공냉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연화 풀림을 한번 봅시다. 연화, 하여튼 연화 풀림 말뜻 그대로 연화가 주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통 적당한 온도로 이제 가열하면 여기 있죠, 그죠? 700 내지 750도씨까지 가열 후 그 온도에서 유지한 후 선행하는 조작입니다. 논행이니까 제일 느리게 냉각하는 거예요. 또한 내복력 제거, 내복력 제거, 절삭성 향상, 냉각 가공성 향상. 우리 이제 탄소강이나 이런 탄소공강, 이런 공구강, 탄소 강도 공구강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공구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복력 제거하는 목적이 있고 또 이게 이제 공구강 같은 거는 금속 재료를 잘 절삭을 해줘야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절삭성도 향상해주고 냉각 가공성도 향상해주는 목적이 있는 게 연화 풀림이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정 풀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정 풀림.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승온을 하는데 어디까지 한 600 내지 650도씨.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A1 변태 723도 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스테나이트 구간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것까지 올려가지고 요거는 약 1시간 정도 유지를 했다가 노에서 이것도 천천히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림 해보니까 완전 풀림도 그렇지만 논행이 제법 있죠. 자, 그럼 재결정 풀림은 뭐냐? 상온 가공 금속을 변태점 이하 온도로 가열한 후, 그러니까 상온에서 가공하면 금속이 결정이 파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시 변태점 이하 온도, 그러니까 여기 A1 변태점보다 낮습니다. 600 내지 650도씨까지 가열한 후 재결정하여 연화하는 처리입니다. 재결정 풀림, 재결정하여 연화하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재결정 풀림에도 변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재결정 온도는
금속 종류 가공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역류온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달합니다. 요거 지금 아직까지 별로 많이 안 달았는데 열 처리할 때는 여러분 순철의 녹는 온도는 금속 재료 척을 기준으로 하면 1539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재료가 냉각 가공을 하거나 소성 가공을 해서 그 결정이 파괴되었을 때 이건 이제 열을 가하면은 재결정이 생기겠죠. 재결정이 생기는 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철은 450도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철의 녹는 온도가 1539도고 재결정 온도가 4분의 1, 450도 정도 되니까 요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금속 중에서 녹는 온도가 제일 높은 금속이 텅스텐입니다. 3200도 정도 돼요. 3200, 뭐 어떤 데는 3400, 뭐 그 조건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한 3400도로 보면은 이 텅스텐의 재결정 온도는 3분의 1 정도인 한 1200도, 뭐 1100도 요 정도에서 재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금속은 재결정 온도는 그 금속의 용융 온도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화 풀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화 풀림은 뭐냐면 스페로다이징 어닐링, 스페로다이징 이렇게 합니다. 자, 스페로다이징. 요것도 앞부분 용어 해설할 때도 했습니다. 구상화라는 구자라는 것은 한자로 야구, 축구, 농구할 때 둥글 구자입니다. 근데 이제 간이나 주철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특히 요거 주철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철은 탄소가 많은데 잘 깨져요. 단단하기는 단단한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흑연이 많아요. 흑연이 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상으로 되어 있고 널쩍널쩍하거나 길게 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충격을 받거나 가공을 할 때 잘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흑연을 둥글게 한번 뭉쳐주자. 그래서 흑연을 둥글게 뭉치니까 이게 잘 충격이 잘 안 깨지더라. 그래서 이 주철 같은 것도 구상화 풀림을 하면 이게 강처럼 여러 가지로 우수한 성질을 가진 그런 주철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화 풀림은 다양하게 많이 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구상화 풀림은 이렇게 그림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A1 있죠. 723도. A3 요거는 910도잖아요. ACM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걸 한꺼번에는 뭐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A는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오스테나이트인데 오스테나이트 CM은 뭐냐 하면 시멘타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가 나오는 그 구역의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1이나 ACM 이 부근에서 구상화 풀림 처리가 일어나는데 구상화 풀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요거는 A1 변태점까지 올렸다가 냉각하는 거. 2번은 A1 변태점 조금 높은 데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여기에도 구상화 풀림이고 3번 요거는 뭐냐 하면 아예 A3, ACM까지 높은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급냉했다가 또 이게 A0 또는 뭐 이렇게 해가 요쪽 부근에서 또 이제 요까지 이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A1 선이죠. A1 선 위에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선행하고 이제 급냉하고 요런 것 한, 둘, 셋, 네 개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구상화 풀림이라고 한다. 구상화 풀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상화 풀림은 그 흑연, 탄화물 이런 걸 둥글게 뭉쳐준다. 그래서 이게 주철에서는 흑연이고 철강 속에서는 탄화물입니다. 철강 속의 탄화물을 구상화하는 풀림 처리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이제 우리가 열 처리를 지금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풀림까지 했죠, 그죠? 이제는 분림을 한번 봅시다. 분림.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좀 깨지는데 요걸 먼저 설명하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하겠습니다. 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준 상태의 강을, 표준 상태라는 것은 분림이다는 꼭 알아두세요. 만들기 위한 열 처리로 강을 단련이라는 단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단단해집니다. 단련한 후 오스테나이트, 항상 열 처리할 때는 주로 이 오스테나이트 구역이라는 꼭 좀 알아두세요. 오스테나이트 단상이 되는 온도에서 가열하여 대기, 이게 대기라는 공기입니다. 대기의 방치 후 공냉하는 겁니다. 공냉이란 말 앞으로 많이 쓰는데요. 한자가 또 있죠. 공냉이라는 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은 공기냉각입니다. 공기냉각으로 자연냉각합니다. 자, 그럼 분림 왜 하느냐? 그 분림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주조 조직이라든지 과열 조직을 미세화합니다. 주조 조직이라든지 과열 조직을 미세화해주고 잘 안 깨지고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냉간 가공 단조 등에 의한 내복력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조직 기계적 물리적 성질 등을 뭐로 하느냐? 표준화한다. 표준화. 여러 가지 성질을 표준화한다. 요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강을 요렇게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영 처리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위에 셋째 주목적은 뭐라고 했죠? 주조, 과열 조직을 미세하고 냉각 가공이나 단조 등으로 생긴 내복력 제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결정 조직,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표준화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주조, 과열 조직을 미세화하고 냉각 가공이나 단조 등으로 생긴 내복력을 제거하며 결정 조직,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표준화해주는 열 처리를 우리는 분림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분림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노멀라이징이란 말을 더 많이 쓰더라 하는 걸 여러분 참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분림, 대표적인 분림 방법에는 어떻게 있느냐? 보통 노멀라이징 또는 2단 노멀라이징 또는 항원 노멀라이징 또는 2중, 2단이 아니고 이건 2중입니다. 2중 분림 등 이런 것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림 처리를 하면 말이죠. 주강 제품, 주강이라는 건 본래 강은요 주물을 잘 안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변이나 뭐 여러 가지 아변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강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변은 모양이 좀 단순해요. 모양이 복잡한 거는 아변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복잡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강을 녹여서 붓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특히 강은 주물로 잘 안 씁니다. 근데 모양이 복잡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주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코도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그 고로에서 영광로에서 쇳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탄소가 많기 때문에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물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주물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주물선을 잘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포스코에서 영광로에서도 영선이라고 합니다. 선처리, 탄소가 많은 걸 선처리라고 하는데 그걸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제강 공장에 바로 이동해서 제강 공장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해서 강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물선은 잘 안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모양이 복잡한 거는 단조나 아변 같은 거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주강 제품
이거 재질, 결정립, 균질화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다. 단강품은 단조한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내공이 안 쌓인 분들은 풍력발전 프로펠러 같은 거 보세요. 그걸 때려서 모루나 이런 거 때려 가지고 단조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것도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데 엔진 사업부의 프로펠러나 이런 것도 요즘은 외주를 많이 줬던 주조나 이런 건 잘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박 프로펠러 이런 것도 때려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걸 단조라고 합니다. 강을 단조한 것을 단강품이라고 합니다. 단강품인 경우 조직의 균일화가 가능하고 가공성이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일 때는 기계적 성질 및 비절삭성이 향상됩니다. 여기 왜 P자를 붙였느냐 하면은 기계 재료 자기 스스로가 깎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조절하는 데 따라서 고속도 공구강이나 이런 게 이제 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절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육자입니다. 학생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땐 피교육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시멘타이트가 뭐가 많으냐? 망상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FE3. 시멘타이트는 이제 말했었는데 FE3C 또는 금속관 화물 세 가지 용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멘타이트가 그물 모양으로 된 게 망상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되냐면 깨줍니다. 그래서 합금강인 경우에는 담금질 전에 불림 처리하여 재질을 미시하고 균질합니다. 이게 합금강 자체는 담금질하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질을 사전에 미시하게 균질화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노멀라이징의 열처리다.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노멀라이징 이제 상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상태도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910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A3입니다. A3. 723도 있죠? 여기 A1 공석 변태선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normalizing. 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 오스테나이트 구간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구간.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ACM선입니다. 뭐냐면 여기 오스테나이트인데 여기에서는 시멘타이트가 나온다면 요 시멘타이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ACM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열해서 공기 중에 천천히 냉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노멀라이징입니다. 노멀라이징.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니 A1은 723도구나 A3는 910도구나 ACM 2선은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공석강이라는 것은요 탄소 0.8% 요즘을 말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오스테나이트가 고온 조직이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보통 불림이라는 불림은 보통 불림, 2단 불림, 그 다음에 이중 불림 이런 게 있었죠. 보통 불림을 한번 봅시다. 아공석강이라는 거. 자, 이제 요걸 제가 한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석강은 조금 전에도 탄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8%입니다. 공석강은 탄소가 0.8%인데 그 강 중에서도 탄소가 0.8%보다 낮은 쪽 0.45나 0.5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탄소가 좀 공석강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다 이래서 이걸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아공석강은 AC3. 자, 여러분 열 처리할 때는 우선 어떤 재료를 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납을 열 처리하겠다. 낫을 열 처리하겠다. 이걸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 상태도에서 우리 A3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A3. A3는 910도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A3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열을 해서 A3에 도착하는 걸 우리 AC3라고 합니다. AC3.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 있는 걸 냉각을 해서 A3에 도착하는 걸 AR3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AC3와 AR3 얼핏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면 냉각을 우리가 AC3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열을 AC3라고 했습니다. 냉각을 오히려 AR3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열을 왜 AC3라고 했느냐? 불어입니다. 불어. 쇼파지라는 불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열을 불어 약자니까 C로 했습니다. 냉각은 R로 했습니다. 불어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철강 재료를 그 고체로 우리 쓰던 걸 그냥 고체로 굳어 있는 걸 열 처리할 때는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림할 때는 이 아공습관할 때는 AC3까지 가열을 해줍니다. 그럼 냉각할 때는 그가 뭐가 됩니까? AR3가 됩니다. 자, 아공습관은 AC3점 이상 약 30 내지 50도로 가열합니다. 요거는 다 저 뭐냐면은 그 지금 앞에 있는 불림이나 다 아공습관할 때 이렇게 올립니다. 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화하고 그럼 과공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A1 변태점입니다. A1 변태점은 뭐냐면 723도입니다. 그 변태점보다 약 50도씨 높은 온도. 그 다음에 ACM 선보다 약 30도씨 높은 온도까지 가열합니다. 자, 그래서 가열한 후에는 이제 유지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두께 25mm가 되는 강재료를 기준으로 25mm 때는 1시간 유지합니다. 그러면 5mm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의 5분의 1이죠. 1시간에 5분의 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분. 한 60분을 5로 나누면 10 몇 분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두께에 따라서 유지시간이 달라집니다. 실내 온도로 공기 중에 불리면 공기 중에 냉각시입니다. 천천히 냉각하는 열처리며 실온 열처리이므로 너무 덥거나 춥거나 찬바람이 부는 곳에서 냉각 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불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한 번 더 위로 잠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에 0.8%가 있죠. 0.8% 있죠. 요게 뭐냐면 공습강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온도가 탄소가 낮을 때는 이 구간을 우리는 뭐냐면 아공습강이라고 합니다. 아공습강일 때는 AC3 910도 이상으로 올린다 이 말이고 과공습강일 때 0.8%보다 높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보통 분림할 때는 요 A1까지 요렇게 올립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보통 분림은 분림에도 어쨌든 요 구간보다는 높은 곳으로 가열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게 보통 분림입니다. 그 다음에 2단 분림은 이제 자, 한번 봅시다. 2단 분림은 여기 2단 분림이 있는데 분림 온도에서 화색이라는 거는 강을 이렇게 이제 열처리에 의해서 온도를 쫙 올리면은 어디에서 색깔이 없어지느냐 하면 약 550도 정도까지 요게 없어지는 게 화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올리는 건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릴 때 화색이 없어지는 걸 지금 말합니다. 자, 이것도 2단 분림도 봅시다. 그 로에 이제 문을 닫고 요즘 전기를 많이 쓰면 스타트 온을 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쫙 올라가겠죠. 이것을 우리는 승온이라고 합니다. 승온을 어디까지 하느냐? 조금 전에 A3나 요거는 ACM 주로 이제 A3, ACM을 말하는데 그거의 50도씨까지 올려서 항온 유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냉각을 하는데 550도씨까지 여기 화색이 붓고 색깔이 없어집니다. 550도씨까지는 공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열 상자 속에 집어넣어서 실온까지, 실온은 실내 온도까지 선행을 합니다. 자, 0.6 내지 0.9%C 정도 대형 강제 이열처리법을 적용하면 내부 균열 100점을 방지한다. 여러분 100점 하얀 점인데 화이트 스팟 이 앞부분에서 되었습니다. 주로 재료에 수소가 있을 때 이런 결함이 나타난다 하는 걸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해 준다. 그 다음에 또한 0.3 내지 0.5% 탄소를 함유한 구조용 강제 이 방법을 적용한다. 초석 페라이트. 초석 페라이트는 뭐냐? 저번에도 했습니다. 이 펄라이트 변태할 때 하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오스테나이트 강을 천천히 냉각시키면 펄라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펄라이트는 청상 조직인데 뭐가 되느냐? 순철과 시멘타이트가 청상으로 나타나는데 순철은 페라이트 알파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공석강 펄라이트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페라이트 순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초석 페라이트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이제 밑에 또 있는데 자, 그래도 요걸 그림을 보고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항원 불림도 있습니다. 불림하고 왜 다르냐 하면은 항원 불림은 불림하고 같은데 한 번 더 항원 분위기에서 불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를 이제 문을 닫고 온도를 올립니다. 쭉 어디까지 올리느냐? A3, ACM선 50도씨 그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려서 항원 유지를 하고 냉각을 합니다. 냉각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열풍, 이거는 열풍 냉각을 합니다. 열을 뿜어주면서 냉각하니까 천천히 냉각이 되겠죠. 그게 550도입니다. 항원 냉각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항원 불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냉하는 것이 항원 불림입니다. 이중 불림은 아까 2단하고 다릅니다. 자, 2단 불림하고는 다릅니다. 2단 불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한 번에 공냉을 했죠. 화색 손실되는 선이 이렇게 꺾죠. 그래서 이게 2단 불림이고, 이중 불림은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1회 열처리 승원해가지고 930도씨 유지했다가 공냉을 하고, 다시 2회 열처리 그거보다 낮은 820도씨에서 유지했다가 공냉하는 거. 그래서 이거 이중 불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어중간합니다만은 요 부분까지 이제 금방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항원 불림은 불림열 처리의 온도 구간에서 강제를 끄집어내서 약 5분 내지 7분간 열풍으로 550도 부근까지 천천히 공냉한 후에 550도씨의 정도의 항원에서 유지하여 균질화하며 미셰플라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열처리입니다. 550도에서 항원 열처리 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저탄소 강제. 저탄소 강제는 단단하지 않으면 질기니까 요거 이제 잘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삭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게 항원 불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불림 한번 봅시다. 이중 불림. 약 900도씨로 1차 가열에 공냉하면 강재료 내부 편석 균일화가 가능하고 조직을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또 열 처리하는데 요 두 번째는 온도가 좀 낮은 온도입니다. 820도씨에서 공냉 처리하면 미세 폴라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불림 처리하면 차축이나 저탄소강 등의 강인성 증대가 가능합니다. 요걸 다시 나중에도 나옵니다. 뜨임 처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질긴 성질, 강인성을 더욱더 개선시킨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담금질 할 때 나타나는 경도는 조금 낮아집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 부분이지만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